자, 일단 오늘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20% 넘게 상승한 13만 5,500원에 마무리가 됐죠. 자, 근데 장 끝나고 나서 공시 두 개가 나와가지고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투자 경고 종목의 지정이 예고가 되고 또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서 3거래일 단일가 매매 지정이 연장이 됐다라는 공시가 나오다 보니까 야, 이것도 며칠 상승했다고 바로 투자 경고 나오고 또 3거래일 단일가 매매 되고 이것 때문에 주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비록 유한양행 공시에 나오기는 했지만은 이게 그냥 우리가 매매하는 유한양행이 아니라 유한양행 우, 그러니까 우선주에 해당하는 공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또 매매하고 있는 유한양행이랑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는 뭐 투경 지정되고 또 단일가 매매 돼가지고 거래 정지되고 뭐 이제 이런 거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우선주라는 게 있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하는 유한양행 일반주가 있는데, 비록 이름이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은 어쨌든 이 두 개는 전혀 다른 별개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것보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유한양행의 움직임이 마치 지난 2월 달에 알테오젠과 비슷한 모습,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알테오젠의 주가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월 달에 7만원 언저리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10만원을 돌파한 이후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 조정을 받고 다시 5월 말에 다시 한번 퀀텀 점프, 그러니까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건데, 현재 유한양행의 움직임과 또 유한양행이 앞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원인, 그러니까 그 수급적인 요인조차도 비슷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알테오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5월 말일에 MSCI 지수에 신규로 편입이 됐거든요. 자, 그러니까 MSCI 지수에 신규 편입이 되고 난 다음에 패시브 자금들, 패시브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외국계 애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서 이렇게 주가를 한 단계 상승을 시켰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과 유사한 흐름이 유한양행에서도 지금 나올 수 있고 나오려고 전조 증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리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미 MSCI 지수에 편입이 돼서 신규로 편입될 일도 없는데 패시브 자금들이 왜 들어오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자, 근데 이 패시브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들어오고 나서 그대로 계속해서 쭉 그대로 이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패시브 자금의 뜻, 그러니까 이 의미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 패시브 자금이라는 거는 시가총액, 그러니까 시총 기준에 맞춰서 그 비율에 따라서 그 비율만큼 매수해서 결국에는 지수와 비슷한 거의 동일한 수익률을 추구하는 게 얘네들의 목표거든요. 자, 근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매일매일 주가가 움직임에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이 시총에 따른 비율도 계속해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패시브 자금들이 매일매일 이 비율에 맞춰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패시브 자금들은 보통 분기나 반기에 날짜를 하루 정해서 이 시총 비율만큼 다시 재조정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시총 비율이 좀 높아졌다라고 하면은 높아진 비율만큼 다시 매수를 하고, 그리고 또 주가가 만약에 낮아져 가지고 시총 비율이 낮아졌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거만큼 매도해 가지고 비중을 덜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리밸런싱이라고 하거든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런 패시브 자금들의 리밸런싱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31일에 있었고, 또 그 다음 리밸런싱 일이 8월 31일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5월 31일에 주가가 어느 정도쯤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니까 유한양행의 5월 31일 주가가 대략적으로 한 7만원 초반대, 요 정도 가격대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거의 14만원까지 갔는데, 지금 가격대랑 비교하면은 시총 자체가 2배 넘게 상승을 했죠. 자, 그럼 패시브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시총 비율에 맞춰서 이때 리밸런싱한 자금보다 8월 31일 날 더 많이 매수할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 아니 8월 30일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더 수급, 그러니까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8월 3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무엇을 보고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자, 지금부터는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주식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유한양행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을 하셔서 투자에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구독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당장 내일 아침 장 시작 전에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문자, 그러니까 오늘 매수했다, 오늘 팔 수 있는 단타 종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13일 화요일 날 구독 이렇게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날인 8월 14일 수요일 오전 8시 31분, 그러니까 장 시작하기 전에 8월 14일 무료 단기 대응 종목입니다 라고 하면서 태성을 추천을 드렸죠. 그리고 추천한 이후로 전기차 화재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 가격으로 13,500원 이하라고 정확한 가격을 말씀드린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따라하기 어렵게 뭐 시초가에 매수하세요, 아니면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하세요,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확한 매수 가격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이날 태성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태성의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재 16,750원으로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날 시가가 13,000원이었고 저가가 12,91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13,500원에 매수대기 걸어 놓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100% 매수 체결이 되셨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9% 이상의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목표가로 당일 9% 이상 수익 시 매도하셔라 라고 말씀드린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분처럼 이렇게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100% 무료로 그날 단기 대응이 가능한, 그러니까 단타 대응이 가능한 종목을 100% 무료로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8275-4288 010-8275-4288번으로 구독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처럼 이렇게 문자 받아서 또 실제로 수익 나시면은 기분 굉장히 좋아지시겠죠. 자, 그럼 그 기분 좋아지신 상태 그대로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고 또 제가 주식 유튜버로서 성장하는데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료로 문자 받아보시고 또 실제로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종목명과 매수 가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따라 하시기는 특별히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다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그날 단기 대응, 그러니까 단타 대응이 가능한 종목들만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절대로 무리하셔서 미수를 쓰신다던가 아니면 신용을 쓰셔서 매수하시지는 말고 그냥 그날 용돈벌이라던가 아니면 일당벌이 정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자, 일단 차트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이거부터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아무리 좋다, 수급적으로 호재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외국인이나 기관만 해가지고 매수해서 주가를 올리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근데 개인들이 이 수급을 따라서,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에 보조를 맞춰서 매수를 해줘야지 주가가 더 추가적으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는데, 결국 개인들이 매수를 해주려면은 어쨌든 호재 요인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미국에 이어서 유럽 허가도 초읽기 단계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 허가에 관련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호재 요인들, 그러니까 개인들이 믿고 따라서 매수할 그런 호재 요인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 관점에서 수급적인 요인들 조금 더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8월 31일 날 리밸런싱일인데 8월 31일 날 종가에 리밸런싱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8월 31일까지 어떻게든 이 비중을 맞추려고 기관이라던가 외국계에서는 계속해서 매수가 좀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 이렇게 리밸런싱 일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전에 어느 정도 비중이 어떻게 될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도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8월 31일 당일날 한 번에 다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미리 매수를 해서 이렇게 비중을 좀 늘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 30일, 그러니까 리밸런싱 당일이 되면은 조금 모자란 거 더 채워 놓고서는 리밸런싱 작업을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기존에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리밸런싱 당일이 지나면은 따라서 매수한 추격 매수 자금들, 그러니까 단기 자금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 1, 2주 안에 이렇게 강한 상승세,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패시브 자금들이 미리 이렇게 주가가 오를 걸 예상을 해가지고서는 비중을 맞춰놓는 그런 사전 작업을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거든요. 또 오히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혹시 이렇게 바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미리 비중을 맞춰놓기에 더 주저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8월 31일 당일이 되면은 급하게 비중을 맞추려는 자금들이 들어와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8월 31일 날 물량을 다 확보하지 못한 자금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그 이후에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주가가 올랐다라고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매도하고 나가시기보다는 적어도 8월 31일까지는 좀 지켜보시고, 그리고 나서 8월 31일 당일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신 다음에 그 다음 주까지도, 그러니까 9월 초까지도 열어두시고서는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냐, 목표가 얼마로 잡고 대응을 하면 되겠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8월 31일까지 기관과 외국인들이 얼마나 매수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8월 31일 당일 그 다음에 동시호가 때 얼만큼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실시간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는 목표가를 미리 정해두고 대응하시기보다는 이런 수급의 움직임에 맞춰서 유연하게 목표가를 정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얼마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유한양행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유한양행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8275-4288, 010-8275-4288번으로 유한양행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유한양행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8월 31일까지의 흐름을 지켜보고 제가 생각하는 적절한 매도 가격, 적정한 목표 가격을 100% 무료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매도 가격을 결정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셔야 될 문제지만은, 그래도 저 사람은 저 정도 가격을 목표가로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은 왜 지금을 단기 고점으로 보는가 라는 걸 참고해서 그 가격대를 한번 활용을 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매도 가격을 결정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실 테니까, 제가 생각하는 유한양행의 단기 목표가, 단기 매도 가격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유한양행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0% 무료로 이제 제가 안내해 드리는 건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매도 가격, 목표 가격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그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매도 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됐다, 그래서 큰 수익이 났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고 또 제가 주식 유튜버로서 성장하는데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잊지 말고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죠. 다음에 또 뵐게요.